이제 산업재해보상법을 볼게요. 2022년도 3차에서 물어봤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말하고 이 4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차는 기억에 의존한 보건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도 어떤 분들은 이건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저건 것 같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는 요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무과실 책임주의. 두 번째, 정률 보상 방식. 세 번째, 사회보험 방식. 네 번째, 현실 우선주의. 무, 정, 사, 현.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자,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무과실 책임주의. 자, 무과실이라는 건 과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주의라는 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 사업주가 모든 건강,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죠. 안 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업주의 책임은 없지만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래서 고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률보상 방식이에요. 정률보상 방식은 뭐냐면 내가 재직기간이 30년이 됐던 1년이 됐던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산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게 정률보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보험 방식이에요.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업주가 나는 그냥 우리 회사에 적금해놨다가 저 사람 산재 발생하면 내가 낼게, 보험료 지급해줄게, 저 사람 보상해줄게, 이게 아니라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이 보험을 들게끔 하죠.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보상은 주체는 국가가 돼서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보험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현실 우선주의. 현실 우선주의는 뭐냐면 현실의 부양 상태를 고려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 자, 요즘에 혼인신고 다들 일찍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대부분 좀 살아보고 나는 혼인신고를 하겠다. 아니면 아이를 낳고 하겠다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 뉴스에서 보다 보면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한다는 게 현실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보장법에는 2가지가 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아예 그냥 슬라이드에서도 뺐는데 그냥 2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인지 왜 이게 나왔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보장제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부조하고 사회보험이 있어요. 2가지로 보통 나눠져요. 그래서 사회부조는 중세 이후에 국민법에서 나온 거고 국가가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그리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현금 기여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여 질병, 노령, 장애